SNS에서 댓글이나 말싸움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이런 글도 고소당할까?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면 집중!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 기준 요점만 뽑아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으로 댓글을 달거나 글을 쓰게 되면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그것은 노 아닙니다.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인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밑줄 쫙! 저 변호사는 자격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거짓말만 하고 있어. 이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저 변호사 이 도둑놈, 저 나쁜 놈. 이거 하지 말까요? 이거 좀 그렇다. 구체적으로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욕죄는 될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성범죄자를 범죄자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입니까? 네. 명예훼손에 성립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처벌할까요? 노. 자,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 대표 10개. 다른 사람들한테 공연을 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파된다. 자, 뷰티 유튜버의 영상을 본 분인데 쟤 A 아니야? 악의적으로 글을 써야겠다. 학교폭력 일진, 요즘도 사람 때려 다니냐? 응? 이 내용을 본인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다면 뭐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기겠죠.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후기 게시판, 유튜브 댓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마구마구 올리게 되면 공공연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 전파될 수 있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1대1 채팅을 했다면 그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무조건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1대1 채팅 경우에도 그분이 알고 보니까 기자였어요. 또는 그 친구가 사실은 학교 소설 방송국이야. 그러면 다 전파될 수 있겠죠. 두 사람 간에 은밀한 대화였지만 공공연하게 터질 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려버려서 전파 가능성 이론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이 뭘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가까이 오세요. 집중! 특정의 사람, 특정의 사람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주변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땡땡 홍보팀에 머리 벗겨가지고 배 볼록 나온 과장 얼마 전에 부하 여직원하고 바람 폈잖아. 자, 이렇게 얘기하면 땡땡이라고 했지만 누군지 댓글 읽는 분들이 금방 알 수 있겠죠. 신체적인 특징, 얼굴 색깔, 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갖고도 다 특정할 수가 있겠죠. 처벌 가능성이 확 올라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비방의 목적, 사실 이제 비방의 목적 이렇게 되면 뭔가 공격적이고 악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시죠. 나쁜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느냐, 사실관계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하다 보면 약간 흥분할 수도 있고 댓글을 달다 보면 약간 과장할 수도 있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안 되고 일부 섞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다 비방 목적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공익은 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것은 침묵밖에 없다.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비방의 목적은 인정하지 않겠다. 성희롱을 일삼은 직장 상사를 내부에 고발합니다 하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비방의 목적은 없다라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 무죄 판결.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일반 명예훼손 경우에보다 약간 더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경우에는 이게 쉽게 확산될 수가 있겠죠. 누구나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의를 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일단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 같은지 의논을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다.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은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괜찮아요 하면 그 사건은 경찰은 더 이상 손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인의 억울함을 오히려 호소해서 공익성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 그런다면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법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말로 상처 입고 말 때문에 생명을 끊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죠.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도 공익의 목적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요점만 쏙쏙 뽑아서 속성과해법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